여러분 안녕하세요. 컴스터디입니다. 이번에는 ITQ 엑셀 자격증에 500점 만점에 100점을 차지하는 제4작업 그래프에 관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이 소스는 설명란에서 다운받아 따라해보세요. 가로 1번 조건문을 보시면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작업하시오. 가로 2번은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 시트 내용을 이용하여 작업하시오. 이 내용에서 이용하여서 차트를 넣으란 소리죠. 묶은 세로막대형을 넣으라고 그랬고, 가로 3번을 보면 위치가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가로 3번까지 수행을 해보죠. 출력 형태를 보시고 범위를 잡아주는데요. X축과 Y축, 범례 이 세 가지 부분을 보세요. X축에 있는 그 제품명의 이름들이 들어있네요. 컵라면 제품에 제품명들이 들어있는데 제품명부터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고요. 너구리, 신라면, 롯데라면컵까지 잡아주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불연속 선택은 컨트롤이니까 컨트롤 누르시고 손짬뽕, 공화춘짬뽕, 육개장까지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또 Y축을 보시면 판매 가격이 잡혀 있어요. 판매 가격을 이렇게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범례를 보시면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이 있어요. 판매 가격은 범위 잡았으니까 나머지 판매 수량 범위를 이렇게 잡으세요. 그런 후에 자 삽입 메뉴 갑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 삽입으로 가세요. 그럼 도구 모음창에 차트 버튼들이 이렇게 쭉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트 버튼을 눌러서 2차원의 세로막대형을 사용하라고 그랬으니까 묶은 세로막대형이 2차원 세로막대형의 이 첫 번째 거입니다. 요거 선택해주고 클릭합니다. 그럼 차트가 하나 떨어져요. 컨트롤 띄시고요. 이 차트를 가로 3번을 보시면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 그랬어요. 그럼 차트를 이동해야 되는데 위에 도구 모음창에 차트 이동 위치 버튼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세요. 그럼 새 시트의 시트 이름은 새 시트를 체크하시고 차트 1이라는 이 칸에다가 제4작업이라고 써줍니다. 제4작업 그리고 확인을 누르세요. 그럼 제4작업 시트 이름이 들어갔고 그 시트에 이동이 됐네요. 그리고 여기 시트 이름을 3작업 뒤로 또 보내줍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시면 종류가 혼합형이에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그대로 있고 이 오렌지색 막대 그래프는 꺾은 선형입니다. 그럼 차트 종류를 바꿔야 된다는 소리인데 4번을 보시면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 3 원 스타일을 선택하여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스타일 종류에서 첫 번째 거 선택이 돼 있고 그래도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이게 지정이 돼 있고 출력 형태는 혼합형입니다. 그럼 우클릭해서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가요. 그러면 이 왼쪽 카테고리 중에 콤보라는 게 있어요. 콤보가 혼합이죠. 콤보를 선택해서 유형을 맞게 확인을 하시고요. 유형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 판매 수량 이 오렌지색은 꺾은 선형이고요. 이 꺾은 선형에 대한 출력 형태를 보시면 오른쪽에 보조축이 있습니다. 단위값이 기록이 되어 있죠. 세로축이 또 하나 있는데 단위값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조축에 체크를 해주면 이 보조축에 단위값이 들어와요. 이 또 다른 보조축에 대한 값이겠죠. 이건 가격이고 얘는 수량이다. 그러면 확인을 딱 누를게요. 똑같은 모양의 차트가 되었고 가로 5번 항목대로 지시대로 이제 서식을 지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가로 5번에는 차트의 글꼴이 굴림의 11포인트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부터 지정을 해주죠.
차트의 굴림의 11포인트는 차트 영역이 이 영역이고 그림 영역은 안쪽 면에 클릭하면 이 부분이 그림 영역이에요. 그럼 차트 영역을 바깥쪽을 클릭한 상태에 홈 메뉴 갑니다. 홈 메뉴를 클릭해주고 여기 굴림의 11포인트라고 했으니까 서체를 굴림이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11포인트니까 여기서 11포인트를 지정해주면 굴림의 11포인트가 전체가 지정이 되었고요. 채우기 효과는 질감이 파랑 박엽지로 채우라 그랬어요. 차트 영역을 선택해주고 이 전체 이 하얀 영역에 질감을 채우라는 소리예요.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준 다음 차트 영역 서식으로 옵니다. 이 페인트 통 도구 기억하시고 채우기 이 옵션 버튼을 펴니다. 그러면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 체크를 해주고 또 질감의 종류가 여기 항목에 있네요. 그리고 여기 샘플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파랑 박엽지가 네 번째 줄의 두 번째 거 파랑 박엽지를 선택해요. 그러면 5번에서 지시했던 채우기 파랑 박엽지로 채워졌어요. 그리고 그림은 채우기 흰색 배경으로 채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림 영역은 안쪽 바탕을 클릭을 합니다. 안쪽 네모 영역이 그림 영역이에요. 클릭을 해준 다음 그림 영역 서식창으로 옵니다. 단색으로 채우되 흰색 배경 원으로 채우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색깔의 이 페인트 도구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흰색 배경 원이 첫 번째 있는 흰색입니다.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흰색이 채워졌네요. 그리고 가로 6번을 볼게요. 조건 가로 6번을 보시면 제목 서식은 차트 제목 여기를 말하고요. 굵고를 굵게 20포인트를 지정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채우기는 흰색으로 하라고 나와 있고 테두리를 넣으라고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면 홈 메뉴 갑니다. 홈 메뉴 가지고 여기 굴림의 굵게는 이 속성 가를 눌러주시고 크기는 20포인트다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채우기는 이 네모 안의 면의 색깔을 말해요. 오른쪽에 또 채우기 오른쪽에 차트 제목 서식으로 오셔서 채우기 단색 채우기 해주고 색깔은 흰색으로 채우고 또 테두리를 넣으라고 나와 있어요. 테두리는 여기서 실선에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목을 출력 형태처럼 입력을 해야겠죠. 출력 형태처럼 제목을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 블럭을 잡으시고요. 그대로 타이핑을 해서 입력합니다. 농심 및 팔도 컵라면에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할게요. 자, 엔터 쳐주고 자, 여기까지 입력해주고 배경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목도 완성이 됩니다. 근데 제목 테두리가 검정이 아니군요. 출력 형태에는 검정이에요. 요걸 선택하시고 오른쪽 차트 제목 서식창으로 옵니다. 실선의 색깔을 보시면 파랑이에요. 출력 형태처럼 검정색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여백을 클릭하시면 여기까지는 되신 거예요. 그런데 또 가로 7번을 볼게요. 자, 판매 수량 단위 계의 계열의 차트 종류를 그러면 주황색을 말하고요. 왜냐하면 파란색이 판매 가격 범내에서 가리키고 있고 주황색 이 꺾은 선형은 판매 수량 단위 계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꺾은 선형을 선택을 합니다. 꺾은 선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그랬어요. 보조축은 아까 지정을 해줬고 체크를 해줬고요. 이 꺾은 선형 같은 경우는 이 마디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주 작게 마디가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해주고 오른쪽에 페인트 통 도구 선택해주고 이 표식이라는 곳을 클릭합니다. 표식 옵션의 옵션 버튼을 클릭해주고요. 기본 제공에 체크합니다. 기본 제공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종류를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세모 크기 10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표식 형식은 세모이고 크기는 10이다. 그대로 숫자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모가 들어갔고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레이블 값은 지금 어디에만 있냐면 이 롯데 라면컵의 판매 가격 그래프에만 라벨이 있죠. 롯데 라면컵의 판매 가격 그래프에만 라벨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 선택해주고 한 번 더 클릭합니다. 한 번 더 클릭하면 이렇게 이 그래프만 선택이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해준 후에 우클릭합니다.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주면 얘만 값이 표기가 돼요. 그리고 눈금선은 선 스타일이 파선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눈금선 하나를 선택합니다. 모든 가로선이 선택이 돼요. 모든 가로선이 선택이 돼 있죠. 양쪽 조절점을 보시면 선택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오른쪽에 페인트 톤도 클릭해주고 자, 선 종류를 대시 종류로 가셔야 됩니다. 대시 종류에 옵션 단추를 누르면 이 파선이 들어있어요. 이게 정확히는 네 번째에 있군요. 네 번째가 파선이에요. 클릭해주면 이 파선으로 바뀌었고 이제 색깔만 출력 형태처럼 검정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선에 색깔이 있는데 여기 이제 출력 형태처럼 실선의 색깔을 페인트톤 도구 눌러서 검정색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가로 이 선도 파선 검정으로 지정이 끝났습니다.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그랬어요. 자, X축과 Y축 이 테두리 선이 실선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여기 선이 없어요. 자, 여기 X축, Y 보조축을 보시면 이 단위 값이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최소 값이 마이너스고 밑줄로 표시하고요. 이런 밑줄로 시작하는 0이 아닌 밑줄로 표시하는 건 회계 형식입니다. 자, 회계 형식에 두 번째 값이 1000이고 끝값이 3000이에요. 1000, 2000, 3000만 기록이 돼야 되니까 여기 단위 값을 선택해주고 축 서식창으로 옵니다. 이 그래프 축 옵션이라는 이 그래프 모양 여기를 클릭합니다. 또 축 옵션이라는 단어 클릭해서 펴주고 최소값은 0이다. 최대값은 3000인데 단위가 주 단위가 1000씩 증가한다. 자, 1000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백에 클릭해요. 그러면 1000, 2000, 3000으로 축 값이 출력 형태와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범례로 갈게요. 가로 8번 범례는 이 부분인데 막대 그래프 색깔 종류를 의미하는 이름이에요. 파란 막대 그래프는 판매 가격이고 이 꺾은 선형은 판매 수량을 의미한다는 이 명칭, 이게 범례입니다. 범례를 변경하라고 그랬는데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그랬어요. 출력 형태에는 단위 개가 나란히 판매 수량 옆으로 나란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늘리시는 게 아니라 늘려도 단위가 사라져 버리죠. 그럼 좁혔을 때 나타났었죠. 다시 좁혀 볼게요. 컨트롤 Z를 누르셔도 되고 자, 얘를 나란히 입력된 상태에 표시가 되게 하려면 우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갈게요. 데이터 선택창이 뜨면 판매 수량 단위계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편집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 계열 이름란에다가 지우시고 판매 수량 가로 열고 단위 콜론 개를 넣어줘요. 가로 닫고 확인을 누르시면 자, 확인해 주시면 이 출력 형태와 같은 범례명이 완성이 되었죠. 조건의 가로 9번을 보시면 도형, 말풍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삽입한 후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시오 그랬어요. 차트 테두리 부분 차트 영역을 선택합니다. 차트를 선택한 후에 삽입 메뉴로 가요. 삽입 메뉴로 오시면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죠.
이걸 선택하지 않고 삽입 메뉴 가시면 비활성화돼요. 그래서 차트 가장자리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선택한 후에 삽입 메뉴 도형으로 옵니다. 도형으로 와서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설명선 영역이 있어요. 설명선 영역에 둥근 모서리 말풍선 그림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세요. 그리고 거의 둥근 모서리 사각형 말풍선만 주로 나옵니다. 자, 얘를 그 같은 위치에다가 드래그해서 그릴게요. 그 화살표가 금액을 가리키고 있고 왼쪽은 직각, 오른손은 대각선 모양의 이 뾰족한 지시 모양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도형 채우기가 있어요. 도형 채우기 가셔서 흰색으로 채워주고 테두리 윤곽선은 검정색으로 지정해주고, 자, 단어가 들어가야죠. 최저 판매 가격이라고 입력하기 전에 최저 판매 가격이란 단어도 입력하셔야 되는데 위에 텍스트 채우기가 있어요. 텍스트 채우기를 눌러보시면 검정색을 지정해 준 후에 입력을 해줍니다. 최저 판매 가격 입력을 해주고 이 말풍선 길이를 높이를 좌우 길이를 조정을 해줍니다. 출력 형태와 같게 같은 모양으로 조절을 해주시고요.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 뾰족한 게 약간 기네요. 요거를 내려주시고, 자, 글이 도형의 정센터에 배치되어야 하니까 테두리 선택해주고 홈 메뉴로 가세요. 홈 메뉴로 가서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가운데 두 번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가운데에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그리고 모양을 확인을 해주시고 위치도 확인하신 후에 여백에 클릭해줍니다. 그럼 말풍선이 들어갔네요. 그 다음 가로 10번을 보시면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사항 빠진 게 어디 있나 살펴보시면 차트 테두리에 선이 들어가 있어요. 차트 테두리 부분 클릭해주고 여기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보시면 마우스 휠을 쭉 내려보세요. 스크롤바를 내리셔도 되고 테두리 항목에 실선을 체크합니다. 스크롤바 쭉 내리시면 실선 컬러가 출력 형태처럼 검정이겠죠? 검정되어 있고, 자, 막대 그래프를 선택을 합니다. 너비가 출력 형태보다 너무 굵다, 너비가 너무 넓다 했을 경우에 막대 그래프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열 겹치기 항목도 있고 간격 너비 조정하는 항목이 있어요. 너비 조정하는 항목을 우측으로 비율을 높여볼게요. 그러면 가로폭이 올쭉해지죠. 자, 좁아집니다. 다시 왼쪽으로 좀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너비 굵기를 면적을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처럼 너비가 거의 같다 했을 때 여백에 클릭해 줍니다. 조건문에 너비를 몇 프로로 지정하라는 언급은 없어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시고 출력 형태보다 가늘다 그러면 넓게 간격 너비를 왼쪽으로 보내고 넓게 해주시고, 출력 형태는 가늘다 그럼 오른쪽으로 좀 보내셔서, 자, 거의 이 막대 그래프의 너비를 조정을 하시면 돼요.